네, 이번 시간은요, 앞 시간에 이어서 19페이지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19페이지. 번호가 몇 번이 있냐면은 양갈로 2번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만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원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전원 동의를 해주면 입주자 대표에서 주체로 바로 할 수가 있지만, 전원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그 설립을 할 때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이제? 허가.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이제는. 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럼 순서적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먼저 받고 조합이 설립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든지 뭐 말든지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보세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동만 할 건지, 그러니까 동만 리모델링 할 건지, 아니면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건지 두 가지 나눠져. 자, 재건축은요, 동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파트 단지 그림을 그려봅시다.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01동이거든요. 여기 102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103동, 104동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동만 할 수 있고요. 전체가 또 할 수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동만 할 수도 있고 전체가. 그러면 전체가 된다고 하면은, 잘 보세요. 전체가 된다 그러면은 동도 만족을 하고 뭡니까? 단지 전체가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전체가 되려면요, 잘 들으세요. 동만 되려면 동만 이게 하면 되죠. 전체가 아니니까. 101동만 하면 되니까는 전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이렇게 뭐 전체 필요가 없지만, 이거 전체를 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동도 만족을 해야 되죠. 네? 동도 동욕구를 만족하고, 이게 전체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만족이 돼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요건에서, 이때는 동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에 동의받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였잖아요. 예, 이렇게 적어보세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의 3분의 이상의 동의. 이게 3분의 이상. 근데 동만, 이제 전체가 하려면 동과 전체가 돼야 되죠. 그러면 동은 얼마다? 요거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죠. 근데 전체는 각각 3분의 2다. 각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가 50평짜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거 각각은 25평이에요. 25평. 그럼 각각 25평 같으면 구분 소유자는 몇 명이죠, 여기가?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자. 하나, 둘. 구분되어 있는 거 그대로.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구분 소유자는 6명입니다. 근데 어결권은요, 어결권이라는 거는 요 면적의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 25평짜리가 한 개씩 준다고 했을 때 50평짜리는 몇 개 줘야 돼요? 2개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결권은 다 합하면 몇 개 나와죠? 8명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저기 3분의 2 계산해 보면은 구분 소유자의 6명의 3분의 2는 2, 6, 12 해가지고 4명 딱 끊어지죠. 요거에 3분의 2 하면은 2, 8에 16 해가지고 3 나누면 3, 5점 얼마 나오죠? 무조건 6명입니다. 소수점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합니다. 소수점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도 4명이 돼야 되고 어결권 6명이 되려면 반드시 50평짜리 1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맞습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안 돼. 4명만 있으면 안 되죠. 50평짜리 1명을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6명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어결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아파트 평수에 비례해서 면적을 어결권을 줘요. 내가 만약에 저 23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46평. 그럼 46평 갖고 있는 사람의 어결권이 몇 개다? 2개입니다. 2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란 말이죠. 이것도 얼마? 3분의 2. 어결권도 3분의 2.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전체는 동은 과반수만 되면 되지만 전체가 과반수밖에 안 되죠. 동은 전부 다 과반수야. 50%, 50%, 51, 51, 51. 전체가 51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거 이제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동은 51%가 나와도 나머지가 만약에 90% 나왔어. 나머지 동이. 그럼 합해가지고 뭐가 넘습니까? 3분의 2 넘죠? 아니, 동은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동은 3분의 2가 안 되고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전체는 얼마 나와야 돼요? 3분의 2가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기억해야 돼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동과 전체가 나오면 전체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전체가 나올 때는 전체만 하면 안 돼요. 동과 전체가 같이 둘 다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2개가 둘 다 플러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여기 또는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엔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뭘 받았습니까? 설립 이렇게 인가 받았습니다. 드디어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으러 가야 돼. 이제 리모델링 드디어 이제 하러 가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요때는 동의요건은 구분 소유자 및, 한 번 더 적어 봐야 돼요. 구분 소유자 및 어결권에. 요때는 각각 얼마냐? 75%라고 돼 있어요. 그럼 75%는 얼마죠? 4분의 3.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전체 나온 동은 얼마? 구분 소유자 및 어결권의 각각의 50%겠죠, 이게? 50% 이상. 그러면 전체는 75%가 돼야 되겠죠? 각각의 75% 이상이 돼야 된다. 요 표 하나 딱 그리면 돼요. 요거. 그림을 딱 그려 놓으세요. 75, 50, 75. 그럼 결국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은 3분의 2잖아요. 결국은 3분의 2 동의요건만 있으면 되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니까 75%니까 4분의 3 동의를 받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얼마를 동의를 다 받아버리면은 이거 둘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4분의 3부터 다 받아버리면 되겠지. 그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3분의 2까지 받았어. 근데 더 이상 동의 요건이 안 나왔어. 75%가 안 돼요. 그럼 허가 못 받는 겁니다. 리모델링 못 하는 거예요. 적어도 4분의 3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더.
200세대가 230이 되죠. 그럼 30세대 이상이 증가되면은 허가가 아니고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죠. 똑같습니다. 동의요건은. 동의요건 똑같이 그 규모가 다른다 뿐이지 뭐, 그죠? 예.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은 3분의 2, 전체는 과반수 3분의 2. 그 다음에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은 75%, 전체는 50%, 75%. 요 두 개가 만족돼야 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예. 잊지 마세요, 요거. 요 표 하나만 딱 표를 하나, 아예 노트를 딱 필기해 놓으세요, 이거.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아무리 시험 어렵게 나와도, 요걸 물어본 건지, 저걸 물어본 건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설립인가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3분의 2. 그 다음에 허가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75%.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팔아라, 매도 청구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한 자가 아직 동의를 25% 동의 안 했죠? 이 사람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라고요? 파세요, 매도 청구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 자, 동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그러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야 돼. 아니, 동의를 받았다 뿐이지 아직 전체를 해야 되잖아. 나머지 25% 남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25%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와야 됩니다. 25%밖에 남아있잖아, 아직. 그러면 이걸 매도 청구를 해서 사와야 된다고 지금. 그죠? 매도 청구를 해서. 그럼 매도 청구는 뭐냐? 매도 청구라는 거는 니네가 동의하지 않았지. 좋아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팔아라고 매도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매도 청구라는 거는 적어도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죠. 이럴 때 시가로 합니까? 아니면은 공시시가로 매도 청구를 합니까? 보통. 시가로 하잖아요.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치고. 하는데 만약에 매도 청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나중에도 나옵니다. 매도 청구할 때 첫 번째. 동의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즉 조합이 아닌 사람, 비조합원에 대하여 파세요. 이렇게 이제 청구한 거예요, 시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팔아요 나올 수가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안 팔아요, 나자빠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공탁금 걸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매도 청구 파세요 하니까 상대방이 안 팔아요 나오죠. 그럼 좋아요. 저희들이 뭐 하겠다? 공탁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공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니네가 이 돈을 우리가 법정 그 감정평가액만큼의 돈을 감안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을 갖다가 감정평가를 해서 요거를 법원에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공탁이라는 거는요,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거는 겁니다. 원칙은. 아니면 이제 법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거는 거지. 뭐 신한은행 같으면 신한은행에 이런 식으로 공탁금 걸어요. 그럼 공탁이라는 거는 이제 공적으로 맡기는 걸 말하는 거지. 예? 공탁금을 걸면은 이제 사번이 뭐냐?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리모델링의 사업을 개시가 된다는 거죠. 항상 요 체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입니다.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상대방이 그럼 공탁금 안 걸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고.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탁금 딱 걸고 니네가 뭐 찾아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공탁이라는 것은 일종의 변제, 민법이 있죠?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거죠. 내가 돈을 갚은 거야. 내가 돈 줄 의무가 있는데 갚은 거야. 사업을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이 공탁을 하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하세요. 매도 청구 나오면은 요 시스템. 매도 청구 나오면은 요 시스템을 기억을 하시라고. 매도 청구 나왔다.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 그죠?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
매도 청구 시스템이 요겁니다.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 요거, 예, 사업 시행. 사업 개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필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항상 뭐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 동네 가면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동의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동의만 받으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물론 저는 다 동의받아서 하면 뭐 만장일치로 동의받아서 하면 일사천리지. 동의 요건 뭐 이렇게 있지만, 다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공탁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근데 이게 동의가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흐름을 아셔야 돼. 뭐 답을 1번, 2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려도 좋아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왜 동의를, 필요 최소한도만 동의를 받게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 하는데 설립 받으려니까 동의를 잘 해줘야 안 해요,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먹서먹 하죠? 마찬가지야. 다 안 해줘요. 3분의 2밖에 안 해준다고, 처음에는. 근데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 사람이 잘 알게 되니까는, 요까지는 동의를 해주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예, 동의가 높아집니다. 예, 이해도 시키고, 예, 이 동네에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재건축까지 안 멀었습니다. 리모델링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이제 조합원을 끌어들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매도 청구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 필요 최소한의 동의만 받으면은 매도 청구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예. 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이게 뭐,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을 아셔야 돼. 흐름을 아시면은, 이게 뭐, 밑줄 쭉쭉 그어봤자 밑줄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 밑줄만 남는다고. 밑줄 끊지 마세요. 밑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노트를 적어야 돼. 노트를 적어가지고, 전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아, 이게 뭐 때문에 매도 청구를 하는구나. 매도 청구를 뭐 때문에 하지? 예. 그죠? 파세요입니다. 매도 청구라는 거는 파세요. 빨리 팔아야 그걸 내가 사올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실까요? 예, 드디어 20페이지 보면은 조합원의 자격해가지고 나옵니다. 리모델링은 공동택의 소유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범, 복리시설의 소유자, 그 다음에 허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한 공동택 소유자. 이게 뭐냐면은, 디귿이 뭐냐면은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매도 청구. 리모델링 조합은 허가를 신청해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 얼마의 동의를 확보했습니까? 75% 했잖아요, 방금 이거. 그죠? 동만 했을 때 75%, 전체 했을 때 50%, 75%, 그죠? 어쨌든 간에 75% 동의는 받았죠? 그 동의 요건. 나머지에 대해서, 25%에 대해서는 파세요. 그래서 요 나머지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절차는 집합건물법을 준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합원의 모집. 지역이나 직장은 모집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하고 모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원을 먼저 모집을 해야 되겠죠. 모집을 하는데 요거는 뭐 하고 할 수 있다고? 조합원은 신고하고 모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15일 안에 수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통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집을 할 때는 몇 프로의 사용 권한을 확보됩니까? 사용 권한이 50%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 조합에 설립을 안 한 거예요. 처음에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모집, 조합원의 모집입니다. 모집 신고를 하려니까 적어도 사용 권한을 몇 프로 확보해야 된다고? 그 대지의 사용 권한. 이 사용 권한이 뭐냐면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원천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권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 승낙서 있어도 돼요. 국유지, 공유지는 사용 승낙서만 있어도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일단 사용 권한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꼭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도, 계약서.
계약서만 있어도 돼요. 만약 오늘 매매 계약서가 있었죠? 그 계약서의 사용권은 계약서도 등기가 안 돼도 이런 계약서도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사용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되는 거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땅을 내가 등기로서 안 사도 된단 말이야. 계약서 오늘 나머지 계약서 50%, 계약서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사용권이 몇 프로 확보해야 된다고요? 50% 이상을 확보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에 모집 신고하면은 며칠 이내 신고 수리가 접수가 돼요. 15일.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럼 그 다음에 절차가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이게? 설립인가 신청이죠. 지역이나 직장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죠. 예,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 신청이죠. 동의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요거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는 무슨 모델링?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건설이다 말이야.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이렇게 이제 주택을 건설 쪽으로 간단 말이야. 예,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가는 거죠. 저거는 리모델링이고, 이거는 우리는 건설로 가겠다, 건설. 그래, 건설을 하려니까 땅이 필요한 거죠. 리모델링은 땅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뭐를 갖다가 대지를 확보해요. 리모델링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예, 뭐다? 건설이다 말이에요, 건설. 이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짓는다고? 조합은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죠, 이거는. 이미 요걸 앞에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권은 50불 이상을 땅을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사용권이란 거는 자기 땅이 있어야 된다고. 예, 50불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이거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이때는 얼마냐면은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자기 소유권 하나도 없고 사용 승낙서만 받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유권도 적어도 15% 이상은 자기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사용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사용권 중에서 소유권이 그중에 소유권도 들어간다 그랬죠? 소유권, 자기 땅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땅이 몇 프로는 있어야 된다고? 15%는 있어야 인간적으로. 예? 인간적으로 15%는 있어야만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선생님. 요거도 80% 이상을 어쨌든 간에 확보했잖아? 확보 안 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20%죠. 어차피 20% 사와야 돼. 또 뭐 해야 돼? 매도 청구죠. 그러니까 뭔가 다 확보하면은 요게 매도 청구라는 게 필요가 없다니까. 일정한 동의율까지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최소 우리가 정해놨거든요. 요것만 확보하거라. 그럼 나머지는 뭐 하겠다? 매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 청구.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하려고.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요거 확보가 돼야 된다. 요 그림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을 했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인가 받으면은요, 요 인가 받으면 요때 조합원이 확정이 돼 버립니다. 이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조합은 30일 안에 설립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주된 소지지에다가 3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등기를 안 해요. 등기 안 한다고. 주택조합은. 등기 안 합니다. 등기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조합이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조합이 성립되는 시기는 인가 받은 날입니다. 예.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은 등기한 날, 등기라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 그래야 법인이 되죠. 근데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죠?
조합이 성립된 시기가 설립인가를 받은 날. 요거 두 개 항상 잊지 마세요. 조합원의 모집을 할 때는 사용고는 50% 이상만 확보해야 되지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근데 소유권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5%. 그러니까 지역이나 직장은 주택을 건설하니까 땅이 필요한 거지. 땅이 필요한 건데 이걸 리모델링은 이미 뭡니까? 땅이 다 돼 있잖아요. 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때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명칭이 다르죠. 예. 잘 봐야 돼요. 자, 됐어요. 그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21페이지 보면은요. 21페이지 보세요. 그 양갈로 5번 보십시오. 5번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교체와 신규 가입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설립인가를 받으면은 조합원이 확정된다. 그러면 이때 이유는 교체라든지 충원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이 이미 확정됐어. 확정되는 시기가 인가 받은 날이에요. 인가 받으면은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합원이 설립인가 받은 날에 조합원이 만약에 500명입니다. 전세대 짓기 때 해가지고 500명 딱 확보한 거예요. 근데 자꾸 조합원이 그 뒤에 말이죠. 정문이 돼가지고 또 100명 받고 또 200명 받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아파트를 더 지으라고 지금 아파트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이미 500세대를 짓겠다고 1000세대를 짓겠다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근데 조합원에 이제 또 자꾸 신청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주라 또 우리도 주라 막 하니까 그러면 조합은 더 받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느냐 못 한다는 거지. 예,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설립인가 후에 교체나 가입이 금지된다 했어요.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충원은 된단 말이에요. 충원. 그러니까 신규 가입은 돼요, 안 돼요? 이미 조합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신규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신규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망이 된다든지 하면은 뭐는 할 수가 있다고? 보충해서 집어넣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신규는 더 이상 못 받는데 왜 뭐는 된다고? 예, 충원은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사망이 되면은 상속을 받겠죠.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양도, 양정려 등으로 이제 주인이 바뀐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자꾸 이제 탈퇴가 돼가지고요. 1명, 2명 탈퇴를 하다 보니까 주택 건설 예정 수의 50% 미만. 그럼 1000세대 같으면은 조합원이 450명밖에 안 돼. 그럼 50% 미만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50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50% 미만이 될 때 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돼갖고 자격이 상실된 거죠. 조합원이 6개월 이상 거주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3개월밖에 찾아보니까 3개월밖에 거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숫자만큼을 더 넣을 수가 있죠. 그걸 충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설립인가 1 이후는 설립인가 1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는 가입이 안 되고 교체 가입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러나 충원은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망이죠. 사망. 예, 그 숫자만큼 사망이 되니까 상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상속자한테 넘겨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무자격자로 판명돼 갖고 그 3개월밖에 거주가 안 된 사람이 있다. 지역 같으면 그럼 자격이 상실되겠죠. 그 사람 숫자만큼은 더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걸 갖다가 충원이라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업무 대행이 나오죠. 조합의 업무 대행. 찾았습니까?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업무 대행이라는 거는 이제 조합원이 할 수 있는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조합의 인가 신청 업무를 대행한다든지, 또는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을 한다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 업무 대행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업무 대행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자, 정비법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상의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개 이제 중개업자 있죠.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도 조합의 업무를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대행자는 분기마다 분기 말일로부터 20일 안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합이나 발기인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한 장 넘겨 보실까요? 자, 한 장 넘겨 보시면은 이제 그 양갈로 10번에 조합의 임원과 발기인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박스 안에 보면은 미성년자,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구는 안 된 사람, 검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왼쪽에 그 작은 글씨는 정비사업조합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거는 주택조합의 임원이 아니고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훨씬 정비사업의 조합이 임원이 자격이 더 까다롭게 돼 있고 우리보다도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격 사유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조합의 총회. 대개는 이제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하는데 창립 총회를 연다든지 이런 다른 결정사항은 20% 이상이 다 대개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중요한 사항들은 전부 다 20% 이상이 출석을 하도록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합의 감독 놔두시고요. 감독 보지 말고. 그 다음에 13번의 회계감사 봅니다. 회계감사.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감독 이런 거 있잖아. 당분간 보지 마세요. 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하고 강의할 때는요. 보지 말라는 거는 그냥 넘어가야 돼.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이제 뭐 보는데 거기 감독 어쩌고 하는 거 일단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그 13번에 회계감사 있죠. 회계감사. 그러면 주택조합은 다음에 각각 이렇게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는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 감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조합원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15일 안에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게 통보를 해줘라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만약에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외부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택조합도 자체적으로 임원이 있죠. 회장도 있고 뭡니까? 이사도 있고 감사가 있는데 임원은 감사는 자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지 외부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라는 거는 요거는 외부 감사를 말합니다. 그 외부 감사는 누구와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인이죠.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말합니다. 즉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 있죠? 외부 감사라는 거는 자체적인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하는 거지.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이 외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외부 감사.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가 만약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에 설립인가를 받은 날. 이 날짜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야 되죠. 자, 3개월이 지나는데 언제 받느냐? 30일 요거. 그럼 여기가 이제 뭐냐면 1차 회계감사가 됩니다. 1차 회계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뭘 받습니까? 그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갖고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이 이제, 조합의 설립만 인가 받았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역시 여기 몇 개월 지나야 돼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0일이 되는 거죠. 요 날짜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단 말이야. 그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0일 이내, 여기가 이제 2차 회계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신청일이죠. 이제는
받은 날이 아니야. 신청한 날입니다. 신청한 날. 받은 날 아니에요. 예, 준공검사 신청일. 그 다음에 뭐 임시 사용을 신청한 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이죠. 그러면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지나지 않죠? 바로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요때 제3차 회계감사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법률의 그 명문의 규정을 보면은 요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면은 다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3번 받습니다. 회계감사를 3번 받는다고요. 3번. 세상천지에. 우리가 정비사업조합도 나중에 회계감사 받아요. 딱 3번 받습니다. 거기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요. 잘 보세요. 요 말 잘 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 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 하고 여기 각 코 1호, 2호, 3호 그러면 각각 이 각 코라는 거는 여기 1호 여기 2호 여기 3호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음에 어느 하나라는 거는 이 중에서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각 코의 어느 하나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각 코의 어느 하나다. 각 코의 어느 하나라니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 코라는 게 다 들어가면은. 예. 그냥 어느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건데 각 코라는 말이 나오면은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거는 각 코입니다. 각 코. 여러분들 법조문을 보면요. 각 코라고 되어 있어. 각 코의 어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다 받는 거예요. 3차.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는 이제 15일 안에 요거를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해당 조합한테 보고하게 되죠. 보고는 15일 안 이내. 그럼 각각 보고도 3번 하죠. 15일 안에 보고, 15일 안에 보고, 15일 이내 보고. 근데 요거 이제 재밌는 게 얘네들 둘이는 1호와 2호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0일이죠. 그죠? 3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얘는 바로 뭡니까? 바로 30일이죠. 표를 잘 만들어 놓으세요. 표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잘 그린 표 하나가 합격을 좌우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표를 잘 그리셔야 돼. 이해도 빠릅니다.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전체가. 한 번 우리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뭐 책 막 뒤질 거 없어요. 딱 한 번만 딱 보면 3번 봤구나. 인가 받고 어떻게 3개월. 사업계획 승인 3개월. 사용검사 신청 바로 30일. 그죠?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뭐 아이고 복잡하네. 뭐 이걸 내가 다 해야 돼 하지만은 쉬워요. 딱 3개 나오잖아.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사용검사 신청. 그죠? 딱 3개 잡아놓고 이제 앞에 2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0일이고 얘는 바로 30일이죠. 자, 여기 이제 요 규정이 시행령 26조 제1항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올해 시험에 지문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23페이지 넘어오면은요, 14분에 조합의 기타 업무라고 나오죠. 그럼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서요? 2년이죠. 2년 안에 신청을 안 하면은 인가를 취소될 수가 있다. 그리고 조합은 건설하는 주택을 뭐에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가 있고요. 신고로 설립한 직장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 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경매를 통해서 또는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주택 건설대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매 받는 거는 관계없어요. 경매나 공매를 받는 거는 관계없죠.
4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자 책임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시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배상도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때는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 책임도 지지만은 지연이 되면은 그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된다. 그죠? 예, 그런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5번부터는 5번부터 안 봐도 돼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사업 종결이라는 게 있고 해산 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15번에, 양갈로 15번에 사업 종결부터 봐요. 조합의 발기인은 처음에 이제 그 발기인이 있겠죠. 그러면 조합원의 모집 신고가 아직 이제 조합이 설립이 안 됐으니까 수료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3년 될 때 3개월 이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뒤에가 이게 갖다 붙인 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예. 이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참 봤네, 이거. 어제 보니까, 잠깐 보니까 이게 무슨, 인쇄가 잘못됐더라고요. 까닥하면 저도 속을 뻔했어. 예. 참고로 말하면 제가 이게, 저도 속을 뻔했다니까.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자, 오늘 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이 날짜에 내가 모집 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하려면 얼마 확보해야 돼요? 직장이나 지역은 사용구는 확보를 50%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수리를 했죠. 수리 신고가 됐죠. 자, 이게 이제 수리 신고를 해가지고 요 날짜에 수리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된 거예요. 접수. 신고한 날짜가 있고 요거는 누가 한 거면 시군구청장이 수리를 한 거지. 그죠? 시군구청장이 조합의 신고를 이제 발기인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발기인이 신고를 했는데 수리는 시군구청장이 요거를 신고를 수리를 했다 이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수리가 된 날부터 몇 년이 될 때까지? 수리가 되면은 요게 2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년이 될 때까지 뭐를 하지 못할 때? 설립인가가 아닙니다. 예, 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되는 날까지 해당 조합원의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이죠. 여기 2개월, 3개월이 될 때까지 뭐가 안 됐을 때 설립인가를 조합에 대한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자, 발기인이 신고가 수리가 될 때 이거죠. 그럼 2년이 될 때까지 2년이 될 때까지 뭐가 안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모집 신고 다음에 설립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합의 모집 신고되고 조합의 설립인가고 인가 신청이 안 됐을 때죠. 그럼 요거는 2년이지 3년이 아니지. 2년이 될 때까지 3개월 이내 인가 신청이 없을 때는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의 종결 여부. 이때는 주택조합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종결 여부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거죠.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종결 여부를 따지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이제 인가 받은 날이죠.
인가를 받고 몇 년이 될 때까지? 요게 3년이죠, 요게. 예? 요게 3년 이내에 뭐를 못했을 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죠. 예.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고 승인을 3년까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럼 3개월 못 받았을 때는 그 3년 이내에 못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뭐를 여부를 요때 이제 종결 여부죠. 요때는 지나면은 주택조합의 해산입니다. 이때는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뭐를 거쳐 가지고 총회 의결로 산 거죠. 조합의 인가를 못 받았을 때고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집 신고를 발기인이 했어요. 했는데 신고 수리가 됐어. 신고를 시군구청장이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하고 2년이 될 때까지 만약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2년이 될 3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된다고? 조합의 종결 여부. 그러니까 2년이라는 거는 요때 2년이죠. 조합의 설립 인가는 3년이 아니고 2년이다 이겁니다. 그럼 총회는 언제 해야 돼요? 총회는 그 2년이 지난 3개월 이내에 여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모집 신고를 수리했잖아요. 그럼 2년 이내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못 받았죠? 예? 2년 안에 받아야 된단 말이야. 2년이 지나서 3개월 이내에 받는 게 아니고 2년 이내에 조합 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총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총회는 요 날짜부터 3개월 안에 열으라는 이야기죠. 총회 여는 시간은. 응? 안 되죠. 2년 안에 받게 돼 있어요. 2년. 근데 우리 여기는 3년으로 됐죠? 그게 2년이 잘못하면 이게 착각이 될 수가 있는데 2년 안에 받아야 된다고 이거를. 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수리가 되고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 3개월 이내,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의 종결 여부를 총회를 의결을 거쳐가지고 종결 여부를 결정해라는 얘기죠. 그럼 요 3개월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지금?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죠? 종결 여부를 결정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받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요거는 받았어. 받았는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았죠. 그럼 요 기간이 또 뭐예요? 3개월 이내 해산 여부를 총회를 거쳐서 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때 3개월은 또 해산 여부에 대해서 총회를 또 여는 겁니다. 그럼 총회를 2번 여는 거죠? 예, 2번 엽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립인가를 못 받았을 때고 2년입니다.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못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총회를 열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의결을 해라. 예? 그 다음 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또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해라는 얘기죠. 그럼 요 3개월은 뭔가 총회를 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기간이다 말이에요. 3개월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요 3개월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기간이고 언제까지 하면 돼요? 설립인가는 2년, 사업계획 승인은 3년. 예. 근데 잘못하면 이게 앞에가 꼭 3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표를 잘 보세요. 표를. 예, 저도 잘못하면 저거를 또 3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설립인가는 2년입니다. 예. 요까지 2년이고 인가를 못 받으니까 3개월 이내에 종결 여부를 총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란 이야기고 이제는 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았는데 그럼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또 3개월 이내 해산 여부를 결정해란 이야기죠.
여기 이제 표를 잘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사업계획 승인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그리고 해산 절차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은 뭐, 임원, 요렇게 이제 해산 절차라든지 또는 해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총회를 소집하려는 임원과 발기는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라. 7일 전까지. 그리고 해산이나 종결을 결재할 때는 청산인 선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뭡니까? 청산인을 선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뭐죠? 해산을 해야 되죠? 해산할 때도 뭐죠? 청산인 선임을 해야 된다.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는 이제 해산을 한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청산인. 해산 안 한다 그러면은 청산이 필요가 없죠. 만약에 해산할 때는 이렇게 청산인,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청산인이 선임되는 거고, 우리가 종결하겠다, 끝내겠다. 그러면 청산인 선임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반드시 청산인 선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종결하거나 해산할 때만 여부라 했잖아요, 여부. 그러니까 종결 안 할 수도 있죠. 계속 합시다. 그러면 청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에 종결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또 해산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청산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종결 안 할 수도 있고 해산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청산인이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뭔가 종결이나 해산을 결정했을 때만 청산인을 선임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까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